밖에만 나가면 숨이 쉬어지는 것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말이 없어지고 그 정막이 저를 먼저 삼키는 느낌이었거든요. 남편은 늘 성실했고 저는 늘 바깥에서 하루를 지웠습니다. 은퇴하던 해 남편이 조용히 이혼을 말했을 때도 저는 붙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혼 뒤 남편이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밤, 끝까지 말하지 못한 것들이 제 마음을 먼저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선택이 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드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옆에 있는데 더 외로웠던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본문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수진 68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거든요.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서면 뭔가 제 가슴을 꾹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먼저 왔어요. 공기가 무겁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7시면 정확히 현관문을 여는 사람이었죠.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녔고 월급은 빠짐없이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생활을 꾸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있을 때면 저는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는 정도였습니다. 마트 갔다가 은행 갔다가 우체국 들렀다가 그렇게 용건을 만들어서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별말 없었어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언제 오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제가 몇 시간 뒤에 돌아와도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점점 더 오래 밖에 있게 됐어요. 아침에 나가서 점심을 동네 식당에서 먹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들러서 차라도 한 잔 마시고 해가 질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을 준비해 두고 나갔어요. 데워서 드시면 되니까요. 처음엔 뭔가 죄책감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집을 비워도 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저도 점점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아니, 당연하다기보다는 그게 편했어요. 집에 같이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고 그 침묵이 저를 먼저 짓눌렀거든요. 복지관에 가면 아는 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낮 시간을 밖에서 보내는 사람들이었죠.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가끔 화투도 치고 그렇게 오후를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제게 집에 일찍 안 들어가냐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남편이 혼자 있는 게 편하대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남편도 저 없이 집에 있는 게 편해 보였거든요. 제가 집에 있으면 남편은 뭔가 신경 쓰는 것 같았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거나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하거나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나가 있는 게 서로한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그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고 남편은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혼자 저녁을 먹고 저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쉬었고 저는 밖으로 나갔죠. 친구들이 가끔 물어봤어요. 남편이랑은 어떠냐고. 저는 그냥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문제도 없다고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었고 서로 뭐라고 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은퇴 얘기를 꺼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직접 제게 말한 건 아니었고 남편 친구분이 전화로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 나이가 65이 넘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은퇴할 나이가 된 거죠. 처음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이 은퇴하면 집에 더 많이 있겠구나. 그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부터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 무렵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진 게 예전에는 그냥 무덤덤하게 쳐다보거나 아예 안 쳐다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나가려고 현관문을 열 때마다 남편이 저를 한 번씩 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이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가방 들고 나가면서 저녁 준비해뒀으니 드세요. 그렇게만 말하고 문을 닫았죠. 남편도 대답은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밖에 나가 있는 게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어요. 복지관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어도 자꾸 집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뭐 하고 있을까? 혼자 밥은 먹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래도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밖에 있다가 남편이 이미 잠자리에 든 시간에 맞춰서 돌아갔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면 안방에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조금씩 덜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저녁을 먹고 설거지까지 해둔 거였죠. 저는 그 흔적들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미안함일까요? 아니면 그냥 허전함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제 안에서 불편한 것들이 자꾸 커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은퇴일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더 늦게까지 밖에 있었어요. 복지관 문 닫을 때까지 있다가 동네를 한 바퀴 더 돌고 편의점에 들러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루를 끝까지 늘렸죠. 집에 들어가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침묵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죠.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 등이 예전보다 더 작아 보였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제가 나가는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더 돌았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집 안보다는 숨쉬기가 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 밖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으로 완전히 굳어져 갔고 남편은 집 안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돼갔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게 끝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걸요. 남편이 은퇴한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 마지막 출근 날 남편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김치.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남편은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저도 딱히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남편이 매일 집에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받아온 날도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그냥 통장 정리했다고 말하고 저는 고생했다고 대답했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점심 먹고 나가서 저녁 무렵에 돌아왔어요.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남편은 집에서 쉬면서 밀린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아침 일찍 나가서 복지관에 가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늦게 돌아왔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나가려고 하면 슬쩍 제 쪽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말은 여전히 없었지만 시선이 뭔가 묻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가냐고, 언제 오냐고 그런 질문들이 눈빛에 담겨 있었죠. 저는 모른 척 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가방 메고 신발 신으면서 저녁 준비해뒀으니 드세요. 그렇게만 말하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밖에 나가면 복지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남편 은퇴했다며 이제 집에서 편하게 지내겠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편하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남편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무거워 보였고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제가 나가려고 현관에 서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냐고.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남편이 그런 걸 물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복지관 간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빨리 문을 열고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더 이상 거기 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복지관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자꾸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서 혼자 뭐 하고 있을까? 점심은 먹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일찍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밖에 있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온 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죠. 그 무렵부터 밥상이 더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도 조용했지만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국 떠먹는 소리, 그것만 들렸어요. 저는 밥을 빨리 먹고 설거지를 하러 갔고 남편은 거실로 나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주말이 특히 힘들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저도 나가기가 애매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핑계를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마트 간다고, 은행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남편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저보다 먼저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운동복 입고 나갔다가 점심때쯤 돌아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밖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서로 부담이 덜할 거라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복지관에서 아는 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여행이라도 다녀오지 그러냐고. 은퇴했으면 이제 둘이 시간 보내기 좋을 텐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그러게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여행, 남편이랑 단둘이. 저는 상상이 안 됐어요. 남편이랑 차 안에서 몇 시간을 같이 있는 것도, 호텔방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도 전부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안 해뒀거든요. 남편은 제 쪽을 힐끗 보고는 다시 냄비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괜찮아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조금 나아질까?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지나면. 그렇게 되뇌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저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왔고 남편은 혼자 하루를 보냈습니다. 밥상은 계속 조용했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남편이 더 말이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를 안 하고 저녁에 제가 들어와도 고개조차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했어요. 서로 신경 안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신경 안 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신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 있어도 자꾸 남편이 떠올랐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 표정부터 먼저 살폈습니다. 괜찮아 보이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남편은 원래 담배를 안 했거든요. 10년도 더 전에 끊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다시 피웠냐고. 남편은 대답 대신 담배를 끄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서서 담배 냄새를 맡았어요. 그 냄새가 낯설면서도 뭔가 슬펐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누우면 천장만 쳐다보게 되고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왜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을까? 집에 혼자 있으면 뭐 하고 있을까? 외롭지는 않을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모른 척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평소처럼 인사하고 밥 먹고 나갔습니다. 남편도 평소처럼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거나 그것조차 안 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복지관 사람들이 가끔 말했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고. 무슨 일 있냐고. 저는 아무 일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실제로 피곤했어요. 밤에 잠을 설치니까 낮에도 기운이 없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또 바뀌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다시 추워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남편은 집에서 혼자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녁 안 드셨냐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참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텅 빈 것 같기도 했어요. 남편은 한참 저를 보다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어요. 저는 혼자 식탁 앞에 서서 남편이 앉아있던 의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날 밤에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견디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런데 그게 정말 나아지는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보고 싶지 않은 걸 안 보려고 눈을 감은 것뿐이었을까요? 그 무렵부터 남편과 저는 점점 더 다른 시간을 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운동복을 입고 나갔다가 아침 8시쯤 돌아왔어요. 땀에 젖은 얼굴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씻고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밥 먹는 소리가 멈추고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 가서 남편이 먹다 남긴 밥을 데워서 먹었어요. 식탁에는 남편이 사용한 그릇들이 말끔히 씻겨서 놓여 있었죠. 예전에는 같이 밥을 먹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따로따로 먹게 됐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요. 아침을 먹고 나면 저는 평소처럼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가방 메고 신발 신고 현관문을 여는데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저도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닫고 계단을 내려갔죠. 복지관에 가면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어요. 다들 저처럼 아침 일찍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가끔 산책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예전만큼 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도 집중이 안 됐고 차를 마셔도 맛이 없었어요. 자꾸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혼자 점심은 챙겨 먹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저는 복지관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기도 하고 아는 분들이랑 같이 먹기도 했죠. 남편도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는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후가 되면 더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로비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1시, 2시, 3시. 시간이 참 천천히 갔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슬슬 집에 갈 시간이었지만 저는 더 밖에 있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마트에 들러서 필요 없는 것도 구경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는 걸 보고 그렇게 시간을 끌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게, 그 침묵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두워진 뒤에 집에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이 캄캄했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서 거실 불을 켰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 불을 안 켰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소파를 쳐다봤어요. 남편이 얼마나 오래 어둠 속에 앉아 있었을까? 1시간? 2시간?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12시가 넘어서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죠. 그 무렵부터 남편이 눈에 띄게 말라갔어요. 옷이 헐렁해 보였고 얼굴도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 것 같았어요. 냉장고에 제가 준비해둔 반찬들이 며칠씩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는 걱정이 되면서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괜찮냐고, 밥은 먹냐고, 그런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반찬을 더 많이 준비해두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남편이 먹든 안 먹든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상황은 더 어색해졌어요.
둘 다 집에 있으니까 서로를 의식하게 됐거든요. 남편은 안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부엌일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제가 간단하게 밥을 차렸어요. 국이랑 반찬 몇 가지.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먹고 남편 것은 상에 그대로 놔뒀어요. 한참 뒤에 보면 남편이 나와서 먹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너무 답답해서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주말에도 나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제 쪽을 한번 봤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쳐다보기만 했죠. 저는 그 시선을 피해서 재빨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에 나와도 갈 데가 없었어요. 복지관은 주말에 문을 닫았고 친구들도 다들 집에서 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다리가 아플 때까지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쉬는데 옆에 부부가 지나갔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희도 저랬던 적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는 이미 해가 진 뒤였어요. 남편은 거실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알았을 텐데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인사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서 남편 숨소리를 들었어요. 고르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저는 그냥 눈을 감고 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남편은 새벽에 나갔다가 혼자 아침을 먹었어요. 저는 남편이 먹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마주 앉아봤자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월요일이 되자 저는 다시 복지관으로 나갔어요. 아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죠. 그런데 그날 오후 복지관 화장실에서 우연히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입꼬리가 처져 있었어요. 저도 남편처럼 말라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참 거울을 쳐다보다가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로비로 나가서 평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무렵 집에 들어가는 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 숨을 고르고 나서야 문을 열었어요. 남편은 역시 거실에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습니다. 그 순간 남편 눈빛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슬픔일까요? 체념일까요? 아니면 그냥 지쳐 있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고개를 돌려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밥을 차렸습니다. 찌개를 끓이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준비했습니다. 남편을 불렀어요. 밥 먹자고. 남편이 천천히 식탁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밥그릇만 쳐다보면서 밥을 떠먹었죠. 밥을 다 먹고 남편이 먼저 일어났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물만 흘러내렸고 그릇만 말끔해졌고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먼저 잠자리에 들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벽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우는 건가?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가?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저는 손을 뻗지 못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등을 맞대고 누워서 각자의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끝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끝나 있었던 걸 제가 이제야 본 것뿐이었을까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복지관에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스름이 내린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고 남편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보통 소파에 있거나 안방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식탁에 단정하게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녁 드셨냐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앉으라는 손짓을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천천히 남편 맞은편에 앉았어요. 남편이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흥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오래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뭘 그만하냐고. 남편은 대답 대신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혼 얘기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이제는 각자 편한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어요.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어봤어요. 내 생각은 어떠냐고. 저는 한참 동안 테이블만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남편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방에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이불도 덮지 않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쳐다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새벽에 나갔어요. 저는 소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고요함. 해가 뜨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몸이 뻐근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부엌에 있었어요. 아침을 차릴 생각은 없었고 그냥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에 서서 잠깐 저를 보다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를 안 했고
저녁에 같이 있어도 각자 다른 공간에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밖으로 나갔지만 예전처럼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찍 나가서 일찍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거나 안방에 들어가 있거나 우리는 서로를 피했어요. 남편이 거실에 있으면 저는 부엌에 있었고 제가 거실로 나오면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서류를 꺼내놨어요. 식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였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한참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물어봤어요. 언제쯤 같이 구청에 갈 수 있겠냐고. 저는 아무 때나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럼 이번 주 안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혼하려고 하는지.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것 같다고, 오래전에 끝났던 것 같다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남편 말이 맞았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 주 목요일 우리는 함께 구청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말이 없었어요. 남편은 창밖을 보고 저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구청 직원이 몇 가지 물어봤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거냐고, 위자료는 어떻게 하냐고.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는 없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찍고 제가 찍었어요. 빨간 도장이 희게 찍혔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조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아파트까지 걸어오는데 남편이 나란히 걸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항상 앞서 걸었는데 그날은 제 옆에서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남편을 슬쩍 봤어요.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집에 들어가서 남편은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이혼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생활용품이며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서랍 여는 소리, 옷장 문 닫는 소리, 지퍼 올리는 소리. 남편이 거실로 나왔을 때 가방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어디 가냐고. 남편은 잠깐 친구 집에 있다가 방 알아볼 거라고 했어요.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남편이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었어요. 문을 열기 전에 저를 한번 봤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복도에서 남편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한참 서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뭔가 깜빡한 걸 가지러 아니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도 조용했지만 그날의 조용함은 달랐어요. 남편이 없다는 게 느껴지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방에서 잤어요. 남편이 쓰던 이불은 깨끗하게 개져 있었습니다. 베개에는 남편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은 지금 어디 있을까? 편하게 쉬고 있을까?
저처럼 잠 못 이루고 있을까?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모든 생각 속에서 제가 정작 하지 못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끝까지 말하지 못한 것. 그게 뭔지는 저도 정확히 몰랐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었죠. 그게 뭐였는지, 그리고 왜 끝까지 말하지 못했는지, 그건 남편이 완전히 떠난 뒤에야 제 앞에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 며칠은 그냥 멍하게 지나갔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복지관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제 얼굴을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요.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소와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남편이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이 예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어요. 거실에 불을 켜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가 있으면 덜 적막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었어요.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혼자 먹었어요. 간단하게 밥 한 공기에 김치, 계란 하나. 예전에는 남편 것까지 준비했었는데 이제는 제 것만 챙기면 됐습니다. 그게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허전했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뭘 먹고 있을까? 혼자 밥 차려 먹고 있을까? 아니면 밖에서 사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옆에 누워 있을 때는 좁다고 생각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이렇게 넓었던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복지관에 나갔고 사람들을 만났고 평소처럼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혼했다는 걸 몰랐어요. 저도 말하지 않았고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복지관 로비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아는 언니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남편 아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언니를 봤습니다. 언니가 말했어요. 며칠 전에 시장에서 봤는데 혼자 장 보고 있더라고. 인사하려다가 바빠 보여서 그냥 왔다고요. 남편이 혼자 산다는 소식이었어요. 재혼한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언니는 남편이 많이 수척해 보이더라고 건강 챙기라고 전하라고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남편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시장에서 혼자 장을 보고 수척해진 얼굴로 걷고 있는 남편. 그 모습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어디선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하고 혼자 잠자리에 들고 있다는 게 자꾸 생각났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쳐다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은 왜 재혼하지 않았을까? 저랑 헤어지고 자유로워졌을 텐데 왜 혼자 살고 있을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남편도 저처럼 밤에 잠 못 이루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뭘 한 걸까? 제가 남편한테 뭘 한 거지? 다음 날 저는 복지관에 가지 않았어요. 집에 그냥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창밖만 쳐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남편이랑 살았던 시간들, 제가 매일 밖으로 나갔던 이유들, 남편을 피했던 순간들. 그러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피했던 건 집이 아니었다는 걸요. 남편도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건 제 안에 있는 뭔가였습니다. 죄책감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미안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 미안함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밖으로 도망쳤던 거였습니다. 왜 미안했냐고요? 저도 정확히는 몰랐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결혼 초기 사진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어요. 사진 속에서 우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젊었고 행복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웃지 않게 됐을까? 언제부터 서로를 피하게 됐을까?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남편이 쓴 편지였습니다. 결혼 1년쯤 됐을 때 제 생일에 준 거였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고 싶다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그런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뒤로 한 번도 울지 않았었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어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 저한테 실망했을까? 언제부터 포기했을까?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걸어야 할 것 같았어요. 동네를 걷다가 남편이 자주 가던 빵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여기서 빵을 사갔었어요. 저는 가게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지금도 여기 올까? 혼자서 발걸음을 옮겨서 공원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아침 운동 나왔던 곳이에요.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혹시 남편이 올까 싶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남편이 왜 여기 오겠어요? 이제 다른 동네에서 살고 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 재료들을 샀습니다. 된장, 두부, 애호박, 감자. 왜 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가더라고요. 집에 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감자조림을 만들고 애호박전을 부쳤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어요. 다 만들고 나서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밥상 앞에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어디선가 라면 끓여 먹거나 김밥 사 먹고 있을 남편한테 이 따뜻한 찌개를 먹였으면 좋겠다고.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끝까지 남편한테 하지 못한 게 뭔지. 그건 사과도 아니고 고백도 아니었어요. 돌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보지 않았어요. 같이 살면서도 옆에 있으면서도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려주는 것, 빨래를 하는 것, 그런 것만이 돌봄이 아니었는데 남편이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외로워할 때 말을 거는 것, 그런 게 진짜 돌봄이었는데 저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의 죄책감 때문에. 왜 죄책감을 느꼈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남편 옆에 있으면 제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 부족함을 마주하기 싫어서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 보니 남편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고 결국 우리는 완전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생각만 계속 났어요. 지금 남편은 뭘 하고 있을까? 저녁은 먹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이 마음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싶어 할까? 이미 끝난 사이인데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래도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라도요. 그런데 정작 뭘 말해야 하는지, 그게 과연 용서를 구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고백인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 남편이 혼자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만큼은요. 남편한테 연락한 건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뒤였어요. 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삭제할 이유도 없었고 삭제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그 번호만 쳐다봤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10분도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결음이 울렸고 세 번째 신호음에서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다시 한번 여보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예요. 겨우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은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용건을 꺼냈습니다. 만날 수 있겠냐고. 할 얘기가 있다고. 남편은 또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그렇게 물었죠. 우리는 동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이틀 뒤 오후 2시. 남편은 괜찮다고 했고 저도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틀 동안 저는 뭘 말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종이에 적어보기도 하고 소리내서 연습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써놓고 보면 말이 아니었고 소리내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 날이 됐어요. 저는 일찍 준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공원 벤치에 먼저 앉아서 기다렸어요. 시계를 자주 봤습니다. 1시 50분, 55분, 58분. 2시가 됐을 때 남편이 보였어요. 멀리서부터 알아봤습니다. 걸어오는 모습이 예전보다 느렸어요. 가까이 오니까 얼굴이 보였습니다. 많이 여위어 있었어요. 언니 말대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벤치 앞에 섰어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남편도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없었어요. 먼저 입을 연 건 남편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부터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안했다고, 그 미안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도망쳤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왜 미안했냐고.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정확히 모르겠다고, 그냥 남편 옆에 있으면 제가 부족한 사람 같았다고, 그 부족함이 견디기 힘들었다고. 남편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변명하려는 건 아니라고, 용서받으려는 것도 아니라고, 그냥 제 마음이 어땠는지 말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혔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마주보고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몰랐다고. 말을 걸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고. 그래서 도망쳤다고요. 밖으로 나가면 괜찮았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있으면 그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됐다고.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다시 그 무게가 눌러왔다고. 그게 반복됐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을 돌보지 못했다고, 옆에 있어주지 못했다고. 그게 제일 미안하다고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어서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남편 얼굴을 봤어요.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기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붙잡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더 노력하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 잘못이 아니라고, 제가 먼저 멀어졌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라고, 자기도 피했다고. 서로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물어봤어요. 지금은 어떠냐고. 혼자 사는 게 괜찮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보다 훨씬 외롭다고요. 남편도 그렇다고 했어요. 혼자 있으면 더 힘들다고. 같이 살 때도 외로웠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힘들 것 같다고,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예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래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끝까지 서먹하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도 그렇다고 했어요. 우리는 조금 더 앉아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를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결혼 초기, 행복했던 순간들, 그 시간들을 꺼내서 나눴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남편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혼자서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건강 챙기고, 밥 잘 챙겨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남편이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당신도 그러라고 했어요.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어요. 손을 맞잡는데 뭉클했습니다. 남편 손이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어요. 저는 꽉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점점 멀어지고 작아지고 사라졌어요.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가슴이 먹먹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끝이구나. 이제는 진짜로 끝났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말하지 않았으면 평생 후회했을 텐데 말하고 나니까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뭐가 달라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깊이 잠들었다가 아침에 깼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 나가도 예전처럼 하루 종일 있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있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서 요리도 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서 천천히 먹었어요. 텔레비전도 보고 책도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외로웠지만 예전처럼 도망치지는 않았어요. 외로움을 느끼면 그냥 느끼고 슬프면 그냥 슬퍼했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는 그게 제 몫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며칠 전에는 남편이 자주 가던 빵집 앞을 지나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봤는데 남편이 거기 있었습니다. 빵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들어가서 인사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를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못 본 척 했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니까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아는 분이 물어봤어요.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인다고 무슨 좋은 일 있냐고.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다고 그냥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고 대답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완전히 편한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뭘 놓쳤는지.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미안하고 저 자신한테도 미안합니다.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고 외로움을 나누는 법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남편도 잘 살 거고 저도 잘 살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가끔은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죄책감을 마주했다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걸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늦었지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 그리고 남편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주길 바란다는 것. 지금 저는 68입니다. 혼자 살고 있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의 모양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외로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외로움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지나친 적은요? 친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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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적은요?